역사를 바꾼 선택. 성공했다면 역사를 바꿔놓았을. 묘청의 서경천도. 고려 인종 13년인 1135년 정월, 묘청이 지금의 평양인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켜 국호를 대위라고 선포했는데 천계라는 연호를 쓰고 하늘이 보낸 충의로운 군대라고 표방했습니다. 개경정부는 김부식을 총사령관으로 삼아 토벌군을 파견해 진압했는데 이 내전은 9년 전에 일어난 이자겸의 정변과 함께 고려 중기 정치 격변을 대표하고 이후 무인정변으로 이어지는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고려 왕조는 12세기에 접어들 무렵 번영의 고조기를 지나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대외적으로도 평화기였지만 점차 사회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해 부가 편중된 가운데 가난에 몰린 농민들이 저항했습니다. 지배층 내에서는 문벌과 신진 관료들 사이에 이해 다툼이 일어나고 국정 운영 방안을 고 분열이 생긴 결과 이자의 난, 이자겸의 난 등 별난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더구나 그 시기에 여진족이 흥기해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었는데 여진족은 고려의 영향권 안에 있으면서 부모의 나라로 인식했지만 세력이 강성해져 1115년에 금을 세우고 황제를 칭했습니다. 금은 거란과 송을 공격하는 한편 고려의 군신관계를 강요했는데 당시 집권했던 이자겸 세력은 굴욕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4대 외교가 불가피함을 들어 그 요구에 따랐습니다. 서경에 승려했던 묘청은 이자겸 세력을 숙청한 직후 정계에 등장했는데 실주된 왕권을 강화하려는 국왕과 측근 관료,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보거나 대외적 자존심을 고양하려고 하던 인물들이 묘청을 지지했습니다. 묘청은 왕조 중흥의 혁신적 비전을 제시했는데 풍수도 참설에 따라 서경으로 천도하면 국력이 강해지고 주변국들이 복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도 이전이란 비상한 방법을 통해 국가를 혁신하자는 주장이었으며 황제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해 국격을 높이며 금을 정벌해 국치를 해소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때는 이자겸의 난 과정에서 개경의 궁궐이 소실되고 왕의 권위가 추락했으며 여진에 대한 사대로 대외적 자존심까지 손상된 상황이라 호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풍수도초 참설이 국초부터 유행하면서 태조왕건이 서경은 우리나라 짐에게 근본이고 대업을 길이 이끌어갈 땅이라고 유훈을 남겼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묘청은 백두산 호국신 등을 모시는 팔성당에 제사를 올리고 기름떡을 대동강에 가라앉혀 기름이 조금씩 새어나와 오색 빛깔로 떠오르면 신룡이 침을 토해 대동강에 상서로운 기운이 서렸다며 서경천도론을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김부식 등은 묘청 세력의 주장이 위험하다고 여겼는데 수도 이전은 그 추진 세력에게 정치 주도권이 넘어가고 기득권 세력에게는 타격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해관계를 배제하더라도 김부식은 유교 관료 정치와 사회윤리 구현에 애쓴 인물로 사회가 혼란할수록 비상한 정치행위보다 합리적인 유교 이념에 바탕을 두어 지배질서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막강한 군사대국 금에 대적하여 모험하기보다 4대 외교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겼고 현실적으로 종교에 의탁한 전시성 행사는 효과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사회 문제가 해결될 리 없기 때문에 추진 세력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는데 묘청이 민심을 끌려고 조작했던 술수들이 탄로나고 자연재해까지 자주 발생하면서 설득력을 상실했습니다. 이것은 묘청 일파가 정치적으로 세를 잃었다는 것을 뜻했고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것으로 신채호는 묘청의 서경 반란을 우리 역사상 의미가 가장 큰 사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주 독립이 신채호의 역사의식에서 최대의 화두였는데 나라를 잃은 것은 일제의 침략 때문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사대주의가 만연해 자주성을 상실한 탓이 크고 사대주의는 유교 문화에 기인했다고 파악했습니다. 신채호는 서경 반란을 고유의 난가사상 대 유교사상, 바꾸어 말해 자주적 진취적 사상 대 보수적 사대적 사상의 대결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결에서 전자가 패하고 후자가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독립적, 진취적 방면으로 진전되지 못해 그 내전이야말로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시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천하관의 관점에서는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화문명국이나 강국에 대한 사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천하관과 고려가 해동천하의 중심으로 황제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다원적 천하관 등이 국초부터 공존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4대 외교를 하더라도 고려에서는 황제국의 위상을 갖추고
팔관의 국가일에서 여진, 일본, 심지어 송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조화를 받았습니다. 묘청이나 김부식의 주장이 갑자기 튀어나와 대립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여진족이 성장해 고려의 군신관계를 요구하면서 고려가 해동천하의 중심이란 인식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응 방안 차이가 내전으로 번진 것으로 당시 금국정벌론이 타격받은 뒤 몽골의 간섭으로 이어지는 동안 고려의 자존적인 천하관이 위축되고 말았습니다. 묘청이 일으킨 내전은 근본적으로 지배층 내의 국정인식 차이에서 연유했는데 고려 중기에 사회 모순이 드러나고 국군이 쇠퇴한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책, 특히 정치개혁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내전으로 번졌다고 보는 것으로 이자겸 세력을 숙청한 직후 1127년에 이른바 유신조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서는 정변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민생 안정, 관리기강 확립, 관직구조 조정 등을 개혁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당시 정계에는 국왕 측근 세력과 김부식 세력이 있었고 발표 직전에 국왕이 서경에 행차해 묘청을 만나고 있었는데 내용은 그 세력들이 합의한 것으로 유교적 왕도 정치에서 강조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수준이지만 유신이란 새로운 개혁 정치를 표방한 것은 당시 정치권에서 위기 상황이라고 모두 느꼈기 때문이었지만 그 후 정파 간의 국정인식의 차이가 벌어져 갔습니다. 묘청과 정지상 등의 신진 관료들은 국왕 측근 세력과 어울려 기왕의 체제로는 개혁의 한계가 있으니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제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자는 주장은 국왕권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고 금국정벌로는 부국강병책을 통해 대외적 위신을 회복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서경으로 수도를 이전하자는 주장은 풍수도 참설과 전통적인 서경 중시 사상에 의탁해 혁신적 의제를 제시하고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해 이런 두 주장을 현실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당시 윤원희처럼 칭재권 언론에는 찬동하지만 서경천도와 금국정벌론에는 비판적인 인물도 있었으나 보통 이 세 가지 주장은 동일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주장에 반대한 김부식 세력은 수도 이전이나 부국강병책 등은 민생의 곤란과 사회 혼란만 초래한다고 비판했고 혁신적 제도 개혁보다는 인격 수양에 바탕을 둔 도덕적 지도력의 확보가 우선이라고 보았습니다. 정치 담당자가 소양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제도를 개혁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으며 오히려 백성들의 부담만 늘리고 정치가 왜곡될 뿐이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변동기의 사회 상황에 대응하려면 유교 이념과 윤리교육에 힘쓰고 그에 기반해 정치 사회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치 운영에서 국왕의 전제력 강화나 측근 세력이 권력을 농단하는 것을 경계하고 재상 중심의 관료 정치를 중시했고 평화를 위해서라면 강대국에 사대하는 것은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묘청과 김부식에게서 사회 변동에 대응한 위기 극복의 두 가지 방안을 볼 수 있는데 묘청은 수도 이전과 같은 비상한 조치를 통해 국왕의 전제력을 강화하고 부국강병책을 기획했습니다. 그러나 술수를 부려 이벤트성 행사를 자주 하고 서경에 궁궐을 건설하는 대규모 공사를 벌이는 바람에 백성들의 부담을 늘리고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 비합리성과 함께 정권 장악에 조급한 나머지 실패하고 내전을 일으켜 고통을 안겼는데 반란 직후 묘청은 내분으로 살해되고 이후 정부의 강경 자세를 확인한 서경 지역민들이 생존을 위해 싸우는 항쟁으로 바뀌었습니다. 김부식은 유교적 합리주의에 충실하고 도덕적 지도력의 확보가 통치의 근간이 되어야 하며 그렇게 되면 현실 상황도 개선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내전 진압에서 중심 역할을 맡았고 그의 주도하에 전국이 안정되고 금과도 우호를 유지했으나 개혁을 저지하고 지배질서 안정을 우선시해서 실효성 있는 개혁에 미흡한 결과 수고적으로 비추어졌습니다. 뒤이어 의종 때에는 보수적 개혁 방안도 이어지지 못했는데 국왕 측근 세력 중심으로 기복적 종교 행사와 관념적으로만 태평성대라고 선전하는 데 치중했습니다. 그 결과 정치적으로 파행을 빚어 결국 무인 정변이 일어나고 농민, 천민의 항쟁이 폭발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역사를 바꾼 선택은 성공했다면 역사를 바꿔놓았을 묘청의 서경천도였습니다.